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마켓포커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AI 강국 도약으로 위한 국가 전략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인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이버와 LG 출신 AI 전문가들이 잇따라 발탁이 됐는데요. 먼저 이런 내용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 삼각편대를 구성했다. 제일 먼저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의 발탁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근데 하정우 수석이 그 대통령실로 입성할 때만 해도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무슨 우려냐면은 기업에만 있었던 분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이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지네질을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은 업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 개각에서 이 부분을 의식했는지 일단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배경훈, 그러니까 LG AI 연구원 센터장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네이버 전 대표를 또 임명을 했죠. 한진숙 대표를 임명하니까 이런 부분을 불식시킨 우려가 하나가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전체적인 핵은 뭐냐면 이 배경훈 지금 지명자하고 하정우 수석의 공통점은요, 소브린 AI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 X라는 LLM을 구축을 했고, 배경훈 현재 지명자는 LG AI 연구원에서 헥사원이라는 이번에 4.0을 또 발표를 했죠. 헥사원이라는 걸 LLM을 구축을 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소브린 AI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AI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AI의 기초는 이 LLM이 돼야 되고요. LLM을 라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안 됩니다. 일단 미국이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희귀하고 일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브린 AI가 AI를 강조하는 이유 바로 이런 데 있고,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도 바로 LLM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LLM을 개발한 양사, 그러니까 네이버와 LG AI 연구원을 두 분을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으로 임명한 거는 바로 이런 포석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관련주들이 지금 들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방점은 소버린 AI에 찍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인선이 공개가 된 이후에 관련주들이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상승 곡선이 좀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코스피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시총 5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2주 전에 시총 5위에 누가 갈지를 한 게 2주 전 같은데 바로 네이버가 12위에서 껑충 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2일에 29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날 29조 원이었는데 지금 4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지금은 아마 하정우 수석과 한성숙 대표 그리고 배경훈 이제 지명자 이 세 사람 때문에 아마 네이버가 좀 들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주가를 계속 더 받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네이버가 좀 호평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AI를 이야기한 지가 벌써 3년, 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AI를 가지고 돈 버는 기업은 어디야라는 말을 했을 때는 사실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AI 이야기만 하지 막대한 투자와 막대한 인프라, 그나마 엔비디아 정도는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돈을 벌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AI 서비스로 돈 버는 기업이 어디지라 물으면 당연 대답할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이버가 그중에 한 기업에 들어갑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매출이 일으키는 게 커머스가 있고요, 광고가 있고 그리고 다른 기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 플러스가 AI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로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시장도 네이버는 빠르게 AI를 적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AI로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AI를 적용해서 돈 벌고 있는 기업을 물으라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네이버라 볼 수 있고, 이게 이미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매출액 11% 증가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1%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하정우 수석의 임명과 한성숙 전 대표의 임명도 이런 실적에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AI가 적용되고 AI 적용으로 인한 실적 반영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려면 이제 광고 시장이 앞으로 둔화될 것에 대해서 네이버의 주 매출 중 하나가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리고 공매도가 아마 증가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커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 규제 리스크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이겨낼 것인가.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좀 올린다면 이제 주가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주 흐름을 전반적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경기 부양, AI 육성,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이렇게 세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AI 수혜주가 있잖아요. AI 수혜주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역시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건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제일 뜨거웠죠. 카카오페이가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따지면 143%가 올랐으니까요. 또 하나의 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100조라는 AI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투자하는 곳은 역시 AI의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울산에 가서 AI 데이터 센터 개공식에 참여를 했었고 여기에 수혜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 CNS입니다. 네, 그러니까 LG CNS가 지금 주가가 지금 깨오르고 있고요. 바로 그런 데 때문에 그래서 축은 뭐냐 하면 AI의 직접 수혜주의 한 섹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100조를 투자하면 어디로 갈까에 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하나의 수혜주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걸 AI라고 말하긴 IT라고 봐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주가 하나의 섹터가 있을 것이고 이 세 개 중에 AI 관련된 AI 수혜주는 두 가지를 묶어야 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주는 별도로 보면서 좀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LG그룹 이야기도 함께 엮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내달 엑사원 4.0 등 신규 AI 모델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엑사원이 국가대표 AI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 LG전자가 들썩이면서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바 있는 로봇주들이 함께 들썩였거든요. LG그룹의 AI 사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명된 백영훈 전 연구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딥시크가 출시했을 때 한 달 정도 전면 딥시크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헥사원 3.5를 지난 12월 달에 발표할 때도 사실 성능이 비슷했습니다. 현재 스탠포드에서 지정하는 인덱스의 AI 그 LLM에 헥사원에 올라가 있죠. 국내께. 그 정도로 기술력은 압도적이고 이게 기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전 세계 오픈 소스로 열고 있는 그 AI LLM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메타의 라마거든요. 라마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많이 오픈을 했는데 라마에 투자한 돈의 100 정도 된다면 사실 헥사원에 투자한 돈은 한 10 정도 됩니다. 가성비가 있는 거네요. 네, 딥시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정제된 데이터를 클린 데이터를 공급하면서 인프라를 적게 투자해도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헥사원은 그게 특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LG가 이제 이 AI를 계속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에 특화된 AI를 만드는 것이 헥사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술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센터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아마 임명되면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LG그룹 하면 빼놓을 수 없고 또 지금 공용 AI 시장에서 대형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시장 지수 보시면 주가 보시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호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AIDC,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호재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100조 투자를 하면 처음부터 여기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AI 데이터 중심 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이미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호재거리가 있어서 LG CNS는 중복 상장 논란으로 좀 시끄럽긴 했지만 실적이 아마 좀 뒷받침될 거라서 이런 호재들이 계속
실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노이즈도 실적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AI 100조 시대를 이끌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역시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우선 주고 뜰 거고요. 많이 눌려져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LG CNS나 기타 기업들이 초반에는 그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결국 대형주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수요일 마켓 포커스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